우리 공수 2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유리 함수 파트 진도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리식은 혹시 유리식 풀어온 것 중에서 질문 있을까요? 유리식 파트 유형 8번까지 대해서만 먼저 954번이요. 먼저 질문 오답 좀 받고 문제풀이 하고 그리고 유리함수 다시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 할게요. 954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다음 식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5 마이너스 x제곱이 x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1 마이너스 x분의 b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c 라고 합니다. 자, 얘 통분할게요. 그냥 여기서 바로 할게요. 자, 얘는 통분해보면 x 플러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a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얘는 b 곱하기 여기가 x 플러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x 한 번 더 곱해주고 마지막 거는 c 곱하기 1 플러스 x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연산을 해보면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전개해보면 a 마이너스 2a x 플러스 ax 제곱 더하기 얘는 b 마이너스 bx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cx인데 지금 어딨냐?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a, b, c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맞겠네. 자, 다시 해볼게요. 전개하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얘는 a 마이너스 bx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2ax 여기네.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아야 되는 걸 아니까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c 마이너스 2a가 0이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 상수항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 c 마이너스 2a는 0에다가 c는 2a라고 바꿔 대입하면 3a 더하기 b가 5라고 나와서 3a 더하기 b는 5랑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을 연립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a는 1 a가 1이니까 b는 2 a, b가 1, 2니까 c는 2 해서 문제에서 말하는 a, b, c 곱은 4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냥 통분 연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또 957번이요. 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얘를 연산을 할 건데요. 물론 여기서 그냥 통분을 해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통분을 해버리면 얘가 나중에 몇 차까지 올라가게 돼요?
4차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버리면 너무 연산식이 커져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했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는 분리를 시킬 거라고. 분리시킬게요. 얘 나눗셈 이용해서 보면은 x세제곱 더하기 1을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눠요. 그러면 몫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들어가니까 빼서 x제곱 더하기 1, 또 x제곱 있으니까 플러스 1 맞춰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해서 x 플러스 1까지 와서 결국에 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분리가 됐냐면 x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야. 이번엔 x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눠야 해요. 그러면은 x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얘는 x 해서 마이너스 x 하고 아직 1차니까 한 번 더 나눌 수 있죠?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해서 빼니까 1.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1 분의 1. 근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 먼저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였어요. 됐나요? 그러면 자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이랑 2를 빼는 거를 먼저 연산을 할 거야. x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 몇 나와요? 0 나와요. 여기는 그냥 연산이 지워져 버려. 이 앞에 다항식 연산은. 그럼 결국에 남은 건 누구야? 분수식 계산만 남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1. 얘네만 연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통분할게요. 식 통분하면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사실상 그냥 서로만 곱해주면 되겠죠.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분의 얘는 분모에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x 플러스 1을 한 번씩 더 곱해주고 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한 번 곱해주고 해서 연산을 해보니 남는 건 분모는 굳이 전개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항상 얘 분의 얘는 2x 플러스 어디까지 나와? 아니다. x제곱 3x 더하기 1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사실상 이 분모 전개한 식이 뭐야? x세제곱 마이너스 x죠? 그게 바로 여기고. 그러면 결국에 네모에 들어갈 식은 3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분리형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통분을 해버렸을 때는 식이 막 4차식까지 올라가니까 당연히 연산을 하기가 힘들어져. 알겠나요? 우리는 최대한 덧셈을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식을 간단히 만드는 게 중요해. 간단히 만든다는 건 차수를 최대한 낮춰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통분을 했을 때 차수를 아무리 높이더라도. 알겠죠? 또 질문 960. 자, 15분의 43을 이제 계속 대분수꼴, 번분수 역계산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하나씩 대분수꼴로 만들면 돼요. 15분의 43은 뭐와 뭐 분의 몇이에요? 2와 15분의 몇? 13이죠. 그럼 이게 2 더하기 15분의 13이란 거잖아. A는 2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이 분의 1이 된 게 15분의 13이니까
그 아랫부분만 따졌을 때 얘네들의 합은 몇이 나오면 돼요? 13분의 15가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걸 또 대분수꼴로 고치면 돼. 13분의 15 대분수로 바꾸면 1 더하기 13분의 2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되겠어? b가 몇? 1이라고 하면 되겠죠. b를 1로 두고 분의 1 된 게 13분의 2니까 이 안에 있는 c 더하기 d분의 1은 몇이겠어? 그렇지, 얘는 2분의 13일 거야. 그럼 또 대분수꼴로 바꿔요. 뭐예요? 6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 말은 c가 몇이란 소리야? 6. 그리고 마지막 d는 2. 이렇게. 얘를 번분수 쭉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숫자를 역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또 질문 973번이요. 자, 이 값을 보고 어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6z분의 x 플러스 2y 플러스 2z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비율에 대한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를 하나의 k라는 값으로 두고 우리는 정리하자 했죠, 얘를. 얘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x 플러스 3y를 2k, y 플러스 2z는 3k, z는 4k. z가 4k라는 건 그대로 대입해서 봤을 때 y를 뭐로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5k. y가 마이너스 5k란 건 x는 몇 k라고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대로 x에 17k, y에 마이너스 5k, z에 4k만 갖다가 대입하면 비율 정리는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겠나요? 계산은 각자 할게요. 또 질문. 유리식 파트에서 이제 더 이상 질문 없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유리함수 진도 나갔던 거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개념 정리하면서 문제 풀고 마무리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리함수라고 하는 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들을 유리함수라고 불렀어요. y는 fx분의 gx.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fx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 fx분의 gx가 약분이 돼버려서 분모가 1로 나오는 식은 우리가 다항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약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모에 여전히 미지수 x가 남아있는 식을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분수함수에 대한 내용만 보기로 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기본형부터 확인하기로 했어요. 가장 기본형은 우리는 y는 x분의 k라고 했습니다. 자,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뭐 구해야 한다 했죠? 뭐야?
그렇죠. 점근선 반드시 구해줘야 한다 했어요. 이 점근선만 계속 연습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는 자, y는 x분의 k는 그럼 점근선 어디서 나와요? 점근선이 어디야? x축과 y축. 다른 말로 말하면 y는 0 그리고 x는 0. 이 점근선이라고 했어요. 이 점근선에 의해서 우리는 정의역이 결정이 된다 했어. 정의역은 범위가 어디예요? x가 뭐는 아니어야 한다?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그렇죠.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었습니다. 해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맞아요. K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만약에 K가 양수인 경우야. K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점근선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어느 방면으로 그려져야 돼요? 1사분면과 3사분면 방면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그래프에서의 핵심, 얘는 어떤 특징을 이루고 있다?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 그 대칭성과 관련된 요소는 누구다? 점근선이다. 해서 점근선이 항상 중요한 역할이라고요. K가 반대로 음수인 경우에는 어느 방면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프가 2사분면과 4사분면 방면으로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그럼 이 두 그래프는 둘 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 그 대칭은 누굴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 점근선의 교점인 이 0,0이 바로 대칭의 핵심이에요. 대칭을 판단할 때는 점대칭과 선대칭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점대칭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다? 원점 0,0 대칭이다. 해서 서로가 다 점대칭을 이루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원점 대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프가. 두 번째, 선대칭은 어떤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쵸.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를 기준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바로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그래서 어쨌든 대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점근선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랑 같다고 했어. 그래서 점근선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혹은 어떤 선을 기준으로 선대칭을 이루고 있다 하면 걔가 분명히 그 점근선의 요소를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자, 그럼 이제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 표준형을 만들어 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점근선이 언제 생겨요? X는 P, Y는 Q. 찾기에 헷갈릴 땐 이거야.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요소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지금. 알겠죠? 자, 그럼 이 점근선에 의해서 정의역, 치역이 결정이 될 거야. 정의역은 어디예요? X가 P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가 Q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은 물론 좌표평면 X축, Y축이 있어. 근데 X축, Y축은 필요가 없고 우리는 점근선 X는 P, Y는 Q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축이 되어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사분면을 판단을 해보면 돼.
K가 양수일 때는 점근선의 1, 3, 4분면 방면으로. K가 음수일 때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K의 역할은, K의 부호의 역할은요, 어떤 4분면 방향으로 그릴지를 결정을 해. 그러면 K 값의 크기가 결정을 하는 건 뭐냐면, K 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이 점근선의 교점 있죠? 클수록 여기서 더 멀어져야 돼. 오히려 K의 값이 더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절대값이야. 그냥 값이 아니야. 절대값이 작을수록 오히려 이 볼록성이, 이 교점이 점점 가까워지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는 별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어차피 내가 그냥 간략하게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까이 그렸는지 멀리 그렸는지가 잘 영향이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까지는 크게 표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 K의 역할이 뭔지는. 알겠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정의역책까지 구했으면 얘는 대칭성을 어디서 판단해야 될까 하는 거야. 얘는 점대칭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지. 점근선의 교점이 핵심이라고. 그래서 P, Q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선대칭은 기울기가 몇이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서 어디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 P, Q를 지나는 직선. 우리 이번에 직선의 방정식 해서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은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 해서 결국에 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라고 나온다는 거죠. 알겠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마지막으로 다 펼쳐놓은 식을 우리는 일반형인데, 일반형식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했어? 표준형으로 무조건 바꿔야 돼요. 왜냐? 일반형식은 이런 거야. 1차식분의 1차식.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꼴인데요. 우리는 유리함수, 이 분수함수의 가장 핵심은 점근선을 찾아내는 거라 했어. 근데 이 상황에서는요, 점근선을 찾아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주는 게 중요하겠죠. 고쳐야 일단은 점근선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얘는 대부분은 다 점근선, 그러니까 우리 분리형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고쳐줄 건데, 이제 지난 시간엔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갈 거야. 이 일반형이 나왔는데 안 고쳐도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나갈 내용인데요. 합성함수랑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이야. 우리 합성함수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 함수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성함수 잠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함수 f.gx가 있다라고 해요. 얘는 누굴 먼저 연산을 하고 어디에 대입을 하는 거라 했어? gx, 그죠? 얘가 먼저 연산이 되는 거야. g를 먼저 연산을 하고 그 값을 곧바로 f에 대입을 해서 함수값을 계산해내는 게 합성함수라고 했어요. 유리함수도 이런 합성함수 계산이 있어요. 근데 이 합성함수 계산을 할 때는 표준형에서 해버리면 우리가 어차피 다시 분수가 분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분을 해야 돼. 그럼 오히려 계산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합성함수 문제가 나올 때는 일반형을 굳이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아도 돼. 어차피 계산 문제니까 걔는. 이해 가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역함수가 있어요. 이제 역함수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원래 정식대로라면 우리 역함수는 무슨 대칭이라고 배웠어? 얘는 y는 x 대칭이에요. 우리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어차피 뒤에서 또 나와요. 알겠죠? 대칭과 관련된,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과 관련된 내용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함수는 y는 x대칭이야. y는 x대칭 하는 방법이 뭐였어? y는 x로 바꾸고 x는 y로 바꾸는 거였죠. 그러면 얘를 원래 이제 항상 역함수를 만들 때는요,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만들어 놓고 역함수를 구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 안 그래? 그게 원칙이야. 그래서 원래 얘도 역함수를 구하세요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요 표준형으로 고치게 되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a분의 c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d 마이너스 b 곱하기 a분의 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나와요. 이게 지금 문자라서 식이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 숫자로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이 돼. 근데 어쨌든 얘를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 역함수를 고쳐야 돼. 표준형으로. 그리고 이 표준형으로 고쳐 놓은 애를 어떻게 해야 돼? y는 x 대칭을 시켜야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는 a분의 c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d 마이너스 b 곱하기 a분의 c 나와요. 그리고 이걸 이제 y는 꼴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하게 되면 일단 하나씩 넘기게 되겠죠. x 마이너스 a분의 c는 ax 플러스 b분의 d 마이너스 b 곱하기 a분의 여기 x가 아니라 y죠. y 라고 나올 거고, 그럼 얘를 다시 ay 더하기 b는 x 마이너스 a분의 c 분의 d 마이너스 b 곱하기 a분의 c 해서 이제 이걸 y는 으로까지 정리를 하면 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유리함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편리한 게,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그 공식을 쓸 때는 표준형으로 고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결과값을 우리는 외워서 풀 거야.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는요, 외우세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y 인버스는 자리를 바꿀 건데 a, d는 고정으로 두고 b랑 c의 자리만 바꿔. 근데 바꿀 때 부호를 바꿔서 바꿔줘야 돼. 즉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라고 나와. 그러니까 이 식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이제 y는까지 가져가면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유리함수만큼은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보자고요. 시간 아끼는 개념으로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역함수를 구할 때 그럼 유리함수에서는 이걸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10문제가 있으면 8문제는 고쳐야 돼, 무조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그래야지 점근선에 대한 정보도 구하고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합성함수 구하는 문제나 오늘 방금 배웠던 역함수를 구할 때는 어차피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표준형으로 고쳐놓으면 다시 통분해서 합쳐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그때는 그냥 이 일반형 그 상태 그대로 보겠다고요. 오늘은 그거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단어를 끄는 거야. 얘를 함께 해놔버리면 너네가 얘도 분리, 얘도 분리, 아니면 얘도 같이 보고 얘도 같이 보고 이렇게 섞일까봐 일부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하나 끊고 오늘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한 내용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자, 해서 그러면 우리 유리함수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개념 정리 다 했고요. 문제 다시 풀 건데요. 지난 시간 숙제였던 부분 중에서 질문 먼저 받아볼게요. 질문, 유리함수 파트. 976번이요. 자, y는 2x-1분의 3x-1의 그래프는 y는
kx분의 1의 그래프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할 때 얘를 이동시킨 거야 지금. 누구를 이동시킨 건지를 잘 봐야겠죠? 자, 그럼 먼저 표준형꼴로 고쳐주어야 해요. 예, 우리 나눠봅시다. 어떻게 되죠? 3x-1을 2x-1로 나누면 2분의 3 더하기 2x-1분의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요 얘들아 지금 잘 보세요. 선생님이 조심해야 했던 거는요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가 있어. 어디는 바뀌면 안 될까? 바로 여기 이 분자 K값 있죠? 얘는 바뀌면 안 돼. 근데 얘는 이렇게 보고 났더니 바뀌었어. 그럼 이 상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분모 분자에 2 곱해서 분자를 1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실질적인 식이 뭐가 되냐면 2분의 3 더하기 4x-2분의 1로 봐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엔 이 K값 몇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4로 봐야 한다는 거죠. 2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예요 지금 상황은. 해서 우리는 K는 4라는 거 구했고, 그러면 4x를 어떻게 이동시킨 거가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라고 하면 당연히 틀리죠. 선생님 평행 이동을 그냥 뒤에다 빼기만 붙이면 된다 했어? 평행 이동은? 아니에요. 얘를 4로 묶어서 봐야지. 선생님은 뭐라 했어? 평행 이동할 때 그냥 뒤에다 숫자만 갖다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죠? 내가 매번 x 자리를 통째로 바꿔서 보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거기서 제일 많이 속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2분의 1만큼 이동했어.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2분의 3만큼 이동했어. 해서 이렇게 세 숫자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또 질문. (980번이요) 함수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6의 치역을 알려줬어요.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래서 치역이 나타내는 x 범위를 알아야겠죠. 자, 이게 그래프부터 그리려면 일단 표준형 고칠게요. 2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4예요. 그러면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2. 그러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2, 그리고 방향은 몇 사분면 방향? 1, 3, 4분면 방향.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치역은 어디로 봤대요? 0 이하 또는 4 이상이라고 나왔대요. 자, 0 이하면은 여기 이하로 본 거야. 지금 0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y가 0이 나오게 하는 x값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래프는 이 부분이 그려졌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이상? 그렇지, 마이너스 1 미만 끊어야 돼.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또 y가 4 이상이 그려졌대요. 그럼 4 이상은 여기 어딘가에서 위가 그려졌다는 거야. y 값이 4가 나오게 하는 x는 몇이에요? 1이죠. 1,4를 지나요. 그 말은 여기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까지 온 거야. 이렇게 해서 정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이다 라고 찾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유리함수는 그래프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의 범위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프 그려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정수의 합 구하면 되겠죠? 또 다른 거 질문. 986번이요. 자, 함수 y는 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일 때래요. 그 말은 이 두 직선은 어떤 직선인 거야? 써놨잖아. 뭐야?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서 누굴 지난다고? P, Q를 지난다고. 그 말은 두 직선의 교점이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겠죠. 두 직선의 교점은 몇 콤마 몇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5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죠. 그 말은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5,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는 거야. 그 말은 식 그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b, a 그거에 맞춰서 b가 몇이면 돼? 2분의 5면 되겠죠. a가 몇이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죠. 이렇게. 개념 중요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냥 딸랑 식만 써놓은 거 아니야. 정확하게 저 식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풀죠. 알겠나요? 또 질문. 990번이요. 자, 990번 보면은요, y는 x 더하기 2분의 4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이래요. 자, 어떤 4분면을 지나게 하는 건 선생님이 y절편의 위치로 보면 된다고 했어. 일단은 얘를 표준형으로 고칠 거예요.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보면은 4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a-9라고 나올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요, 지금 a의 범위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럼 먼저 점근선부터 표현을 할게요. x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 y는 4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x축과 y축을 대략 그려놓고 x는 마이너스 2, y는 4 그려놓으면, 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a-9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 먼저 생각을 해봐. 만약에 a-9 자체가 양수여버리면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디는 지날 수가 없어? 4사분면은 절대 올 수가 없어. 그 말은 a-9는 절대로 양수이면 안 돼. 일단 음수라는 건 확정이 났어. 그럼 이 a-9가 음수라는 것은
2, 4, 4분면, 2, 4분면이랑 4, 4분면 방면으로 그려질 텐데 여기가 조심해야죠. 여기서 이렇게 지나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선생님이 이거의 위치는 그래서 누구로 결정을 한다 했어? y절편. y절편이 양수이냐 음수이냐를 결정한다 했어. 우리는 얘가 내려와야 돼. 이만큼 와줘야 돼, 지금. 그 말은 이 y절편이 부호가 음수여야 한다. 따라서 x에 0 넣었을 때 y절편 2분의 a-1이죠. 얘가 음수여야 한다고 해서 a는 1보다 작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먼저 첫 번째로는 a-9의 부호를 이용을 해서 어디를 지나줘야 할지,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일단 양수여야 할지 음수여야 할지 먼저 알려주고, 그게 확인이 되면 거기서 y절편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 993번이요. y는 bx 더하기 c분의 x 더하기 a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래요. 지금 그래프를 봤더니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1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보고 얘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서 식 만들 수 있잖아. x 플러스 a를 bx 플러스 c로 나누면 b분의 1 올라가서 x 플러스 b분의 c 됐고, 빼니까 나머지는 a 마이너스 b분의 c죠. 해서 얘는 표준형이 뭐야? b분의 1 더하기 bx 플러스 c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c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겠네. 일단 y가 1이어야 되니까 b가 몇이야? 1 나와야지. 점근선이 y가 1이잖아. 그럼 b가 1인 상태예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c죠. 그 와중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야. 그 말은 c는 몇이야? 2야. 그럼 마지막 우리 지금 문제에서 그래프 몇 콤마 몇 지나요? 잘 봐. 어딘가를 지나고 있어. 0,0. 그럼 x에 0 넣었을 때 y 0 나오게 하는 마지막 a 구해주면 되겠죠. 똑같아. 표준형 고쳐놓고 점근선 찾아내는 거야, 항상. 그게 우리는 제일 최우선으로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거 이제 더 이상 질문 없나요? 없어요? 자, 996번부터 볼게요. 아니다. 잠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유형 16번부터 유형 20까지 있죠? 5문제. 대표 유형만 선생님이 잠깐 한 10분 줄 테니까 풀어봐. 왜냐면 저번처럼 선생님이 먼저 풀어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그 다음 선생님 수업을 듣기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잠깐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996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5 이하에서 함수 y는 x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5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요. 똑같아.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치역 범위 구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그래프 그려봐야지. 표준형 고치면 2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죠. 그러면 점근선이 x는 3, y는 2 나오고, 점근선의 그래프 방향은 1, 4분면, 3, 4분면 방향으로 그려져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5까지만 그릴 거래. 그러면 사실 점근선 x는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밖에 안 그려져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5까지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언제 나오는 거겠어? f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최소값은? 그렇지, f 2분의 5. 근데 이거 계산할 때
말씀 연산을 할 때 표준형에다 갖다 연산하면 조금 힘들다고. 이거 연산할 때 웬만하면 원래 일반형에다가 그냥 대입해서 연산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알겠나요? 다음 999번 볼게요. 자, 역함수 구하는 문제예요. 선생님, 역함수 구할 때는 그냥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했었죠. 3x 더하기 a분의 x 더하기 2와 그 역함수에 대하여 원래 함수 f와 f 인버스가 같대요. 일단 역함수식을 구해놓고 봐야지. f 인버스 x 어떻게 나와요? 누구랑 누구를 바꾸라 했어? 얘랑 얘를 바꾸라 했어. 그래서 3x 대신에 계수 1을 바꿀 때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3x-1분의 마이너스 ax 플러스 2.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가 같아야 한다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1003번 볼게요. fx는 2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5라고 나왔는데 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했을 때, 자, 역함수식 구할게요. 어떻게 나와요? 2x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렇지. 그럼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f 인버스 닷 f 인버스 2와 f 닷 f 인버스 3 구하래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함수 f와 f 인버스를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 했어? 항등함수. 1이 아니라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해서 우리는 얘네들은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럼 여기서 계산하는 거 결국에는 f 인버스 2. 얘는 그냥 3. f 인버스 2만 계산하면 돼요. f 인버스 2는 몇 나와요? 1 나와요. 따라서 답은 4. 알겠나요? 합성함수, 역함수 했던 거 물론 우리 다시 복습하긴 할 거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기본적인 연산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야 응용을 할 거니까요. 다음 1006번. 함수 y는 x분의 3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래요. 자,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뭐냐면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이거 판별식 D로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2차 함수일 때고요. 유리함수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프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y는 x분의 3을 보면은 얘는 접근선이 어디예요? x축과 y축이죠. 그걸 기준으로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져요. 근데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기울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 거랑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그건 어디냐면 얘들아, 여기서 접할 때도 있지만요, 여기서 접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판별식 D를 확인해 보면 x분의 3이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같다고 두었을 때 식 정리해 보면은 3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kx, 그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은 0 나오고, 얘 판별식 D 풀겠죠? 판별식 D는 k제곱 마이너스 36 나오네요. 그게 0 나오는 k이기 때문에 k가 몇일 때다? 플러스 마이너스 6. 그러니까 플러스 6일 때가 바로 위에일 때고요. 마이너스 6일 때가 아래일 때겠죠. 24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2루트 6.
이렇게.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다음 1009번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 할게요. fx는 x분의 x-1에 대하여 f1은 그냥 f래요. 그리고 이거네. fn 플러스 1은 f.fn이래. 이거는 뭐라 했어? 앞에서 계산 fn을 그 다음에 바로 집어넣는 거라고 했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f50의 3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 처음에 f3부터 구해보면 돼. 자, 처음에 f3은 몇 나와요? 3분의 2 나와요. 그러면 f2의 3이 뭐냐면 바로 3분의 1을 바로 다시 f에 집어넣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3분의 2 집어넣으니까 얘는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그러면 f3의 3은 뭘 대입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곧바로 또 f에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나와서 3 나왔어. 그러면 f4의 3은 다시 뭐랑 같은 거야? f3 돌아와 버린 거야. 그럼 우리는 결국에 몇 개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개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갔을 때 f50의 3은 자 50은 몇 번째랑 같은지를 찾으면 되겠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몇 나와요? 50은 2 나와요. 그러니까 f2의 3과 같다 라고 해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구하면 된다는 거죠. 합성함수. 아까 말했죠? 역시나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표준형을 고칠 이유가 없다. 연산만 괜히 복잡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해서 오늘은 유리함수까지만 진도로 나갈 거고요. 숙제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그래서 끝까지 1042번까지 풀어 오시면 됩니다.